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은 군집독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다른 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97 그냥 넘어가고 이제 대기 오염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기 오염에서는 그 대기 오염 원이 있는데 요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대기 오염 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점 오염원, 선 오염원, 면 오염원이 있습니다. 자, 점 오염원은 그거예요. 그 대형 배출 시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 같은 큰 대형 배출소가 있어. 그럼 이거를 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가정, 집이 다다다다 붙어 있어. 그게 조그맣게 그 소형 배출물이긴 하지만 다다다다 붙어 있어. 그걸 우리는 면 오염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선이에요, 선. 선이 뭐냐면 이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동 오염원이라고도 하는 거고, 대부분 차나 뭐 교통기관입니다. 차, 뭐 기차, 비행기 이런 것들 선 오염원이라고 하는 거고, 세 개 중에서 요게 지금 현재 가장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라고 해서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 이제 공기 쪽의 대기 오염원이고요. 근데 물 쪽으로 가잖아요. 그 물로 가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요게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이렇게도 바뀌어요. 근데 이게 물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도 같이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물 쪽에서는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이 어디에 있냐면 찾아봐 드릴게요. 몇 쪽에? 823에 있다고 있습니다. 823이요. 자, 823쪽에 수질 오염원, 그래서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이 오염된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니까 관리하기가 용이한 애를 점 오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비점 오염원은 도대체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분명히 한강물이 흐려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이걸 우리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고, 얘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 물에 대한 정책을 할 때는 점 오염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관리가 쉬우니까. 점 오염원 안에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게 이제 생활하수, 그 다음에 산업폐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요 세 개 갖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발생량 기준.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예, 발생량 기준, 누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생활하수가 제일 많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거. 그리고 산업폐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순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물로 가서 BOD라고 나오거든요. BOD가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외우세요. BOD가 높은 물은 썩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OD가 가장 높은 게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산업폐수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아니라 생활하수예요. 그리고 축산폐수 순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 오염원에서는 세 개가 있는데 발생량 기준, BOD 기준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비점 오염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하여튼 물이 오염되긴 되는 것들, 이걸 비점 오염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줄을 잠깐만 쳐드리면 798쪽입니다. 798 거기에 점, 선, 면. 점은 화력발전소 등과 같은 대형 배출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선하면 자동차, 기차 등등등, 그리고 면하면 일반 주택과 같이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823쪽으로 가셔서 점 오염원, 오염원이 쉽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통제가 쉬운 거죠.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자, 동그라미 리을번 발생량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미음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게 BOD라고 합니다. BOD 기준, 산업폐수가 가장 썩은 물이구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점 오염원은 이제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 오염원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799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점, 선, 면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1차, 2차. 자, 1차는 뭐냐면
우리 그 공장 굴뚝에 연기 막 나잖아. 시커먼 연기. 그 연기 또는 자동차 뒷공문의 시커먼 연기. 그걸 우리는 1차 오염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1차 오염물질 중에 몇몇 아이는 얘가 햇볕을 받으면 성격이 이상해서 다른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로 바뀌어서 발생한 거를 우리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2차 오염물질이 되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차가. 그러면 1차 오염물질은 뭘로 나뉘는데요? 이거는 다시 가스상 물질이 있고 입자상 물질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 막 이쪽이 문제가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안 나와서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갈 거고요. 1차 모든 아이들이 2차로 가진 않아. 1차 중에서 몇몇 아이만 갑니다. 그럼 누가 가는데 이제부터 2차 하겠습니다. 1차 중에서 2차로 가는 애가 이제 NO2라는 애도 가고 그 다음에 HC라는 애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질도 가요. 이런 아이들이 햇볕을 받으면, 자, 이때 햇볕에서는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 이건 좀 아시는 게 좋아.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이제 이상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이게 2차예요, 2차. 2차의 대표적인 아이가 오존, O3입니다, 오존. 그래서 제가 오존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오존이고, 그거 말고 TAN, PBN, 그리고 알데히드라는 애들도 있어요. 얘도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NO2도 또 있어요. 그럼 아까 NO2가 아까 얘 NO2인가요? 아니에요. 2차에서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NO2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 얘를 우리는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모그가 형성이 됩니다. 스모그. 그리고 스모그 하면 안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개하면 날이 흐릴 때 생기는 게 안개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햇볕이 내리쬐을 때 안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한강 지나갈 때 햇볕은 분명히 쬐는데 한강이 뿌열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먼지 말고요. PM10 이런 거 말고 분명히 날이 멀쩡하거든? 근데 하늘 보면 멀쩡해. 근데 한강 조회를 보면 뿌예. 이게 우리 2차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외국 갔다가 혹시라도 외국 여행 갔다가 딱 오면 한국쯤 도착했을 보면 거기 서울에 뿌예요. 어머 서울에 비 오나 봐. 근데 딱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그만큼 서울은 뿌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는데 되게 뿌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대부분 어떤 오염물질이 생기냐면 이 1차 오염물질이 새벽이나 밤에 좀 많은 게 1차 오염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대낮에 일어납니다. 아까 자외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낮에 나오는 게 2차 오염물질.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운동할래, 대낮에 운동할래 하면은 1차 오염물질에 오염될래, 2차 오염물질에 오염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겁니다. 자, 보시면, 보겠습니다. 799쪽에 1차 오염물질에서 2번에 입자상 물질, 3번에 가스상 물질. 종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2차 오염물질. 자, 801쪽이고요.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이, 불안정해. 그래서 얘가 햇볕을 받으면서